여러분, 만약 제가 1시간 빌리는데 750만 원, 밥값은 9만 원, 취소하면 위약금 500만 원인 식당을 소개한다면 가시겠어요? 아마 사기꾼이라며 신고하실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계약에 줄을 서서 서명해 왔어요. 바로 결혼식이라는 이름으로요. 근데 이거 아세요? 그 비싼 예식장들이 지금 줄줄이 망하고 있어요. 6년 동안 300곳이 문 닫았습니다.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요양원이요. 장례식장이요. 새로운 가족의 탄생보다 기존 세대의 퇴장이 더 돈이 되는 나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잠깐만요. 이상하지 않아요? 2024년 혼인 건수 22만 건, 5년 만에 최고치예요. 결혼은 느는데 예식장은 망한다? 이 기이한 현상 뒤에는 6천만 원짜리 쇼를 거부하기 시작한 세대의 반란이 숨어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 결혼식의 붕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숫자부터 볼게요. 2019년 전국 예식장 890곳, 2024년 714곳, 한국 소비자원 자료 기준이에요. 6년 만에 20%가 사라졌습니다. 매년 50곳씩 문 닫은 거예요. 서울은 더 심각해요. 한경보도에 따르면 서울 예식장 절반이 5년 내 문 닫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 혼인 건수 22만 건, 5년 만에 최고치. 통계청 자료예요. 대구는 전년 대비 14%나 늘었거든요. 결혼은 느는데 예식장은 망한다? 이게 말이 돼요? 찾아보니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결혼은 하는데 결혼식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너무 비싸서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싼 것도 문제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가 더 문제예요. 자, 여러분, 한국에서 결혼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결혼전배 평균 비용 6,298만 원입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 조사 기준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 평균 연봉이 4,500만 원이거든요. 연봉의 140%를 결혼식에 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연봉보다 결혼식이 더 비싸요. 주거비까지 포함하면요. 3억 6천만 원, 8년치 연봉이에요. 집 사고 결혼식 하면 인생 리셋되는 거죠. 세계 순위로 볼까요? 결혼 비용 1위가 어딜까요? 한국이에요. 6,298만 원, 압도적 1위입니다. 2위 미국 4,680만 원, 3위 영국 3,808만 원, 4위 스페인 3,434만 원, 5위 인도 3,330만 원, 6위 중국 3,234만 원, 일본은 약 3,300만 원이에요. 한국이 미국보다 1,600만 원 더 비싸요. 일본의 거의 2배고요. 연봉 대비로 보면 더 심각해요. 한국은 결혼 비용이 연봉의 140%, 미국은 47%, 영국은 59%, 일본은 55%예요. 한국만 연봉보다 결혼식이 비싼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국에서 결혼식은 축하 행사가 아니에요. 경제적 자살행위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돈이 대체 어디로 가는지 봐야 해요. 예식장 대관료 평균 350만 원, 강남은요 750만 원, 서울 평균도 570만 원이에요. 한국소비자원 2025년 12월 처음으로 9만 원대 넘었어요. 한국소비자원 발표예요. 상위 10% 예식장은 식대가 18.3%나 올랐거든요. 자,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축의금 10,000원 내잖아요. 밥값 9만 원 빼면 10,000원 남는 거예요. 아니, 이건 축하가 아니라 밥값 내려가는 거잖아요. 축의금도 많이 바뀌었어요. 2019년 평균 5만 원, 2025년 평균 10만 원, 6년 만에 2배가 된 거예요. 연령대별로 보면요. 20대는 6만 원, 30대는 10만 원, 50, 60대는 12만 원. 근데 강남 식대가 9만 원이잖아요. 20대가 6만 원 내면 밥값도 안 되는 거예요. 3만 원 적자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축의금의 본질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의 한국 결혼식은 축하 파티가 아니에요. 채무 상환 행사예요. 부모님이 평생 뿌린 축의금을 회수하기 위해 자식들을 인질로 세워두고 30분짜리 연극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단계 구조가 끊긴 겁니다. 왜냐면 내 밥값도 내기 힘든 2030들이 나는 안 받을 테니 안 내겠다고 선언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계좌이체만 하고 안 가요. 예식장 입장에서는 음식 매출이 70% 이상 깎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비싼 돈 내고 뭘 하냐면요. 본식 시간 30분이에요. 30분 넘으면 생략하라고 합니다. 하객들은요. 축의금 내고 20분 보고 밥 먹고 끝. 식사 중에 나가라는 예식장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공장이에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신랑 신부 올려놓고 30분 만에 찍어내는 거예요. 분당 120만 원짜리 공장. 세상에 이런 공장이 어디 있어요. 과거 하객 평균 300명, 지금은 200명, 100명이 사라진 거예요. 왜 줄었냐면요. 1인 가구가 전체 35%를 넘었거든요. 통계청 자료예요. 예전에는 친척, 부모님, 직장 동료, 동네 어르신까지 다 왔잖아요. 지금은요. 친구 몇 명이 전부예요.
근데 여기서 최소 보증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진짜 독소 조항이거든요. 하객이 적게 와도 200, 300명분 식비는 무조건 내야 해요.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50인 이상 결혼 금지였잖아요. 그때도 예식장은 160인분 식대 요구했어요. 768만 원이요. 연합뉴스 보도예요. 350명 보증인원 기준으로 위약금 35%면 490만 원, 결혼 못해도 500만 원 내야 하는 구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뭐냐면요, 인질극이에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인질이 되는 거예요. 하객이 안 와도, 결혼이 취소돼도 돈은 내야 해요. 스드메도 문제예요. 2026년 1월 기준 가격 공개한 업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0개요. 하나도 없어요. 2024년 11월에 공정위가 가격 공개 의무화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업계 저항으로 아직까지 지연 중이에요. 불공정 약관 적발된 업체만 18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예요. 유형도 6가지나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처음에 싸게 부르고 나중에 추가금 폭탄 때리는 거예요. 신부님, 이건 포함 아닌데요, 이러면서요. 이게 뭐냐면요, 카르텔이에요. 가격 담합하고 깜깜이로 호구 잡는 구조예요. 소부자 피해도 급증했어요. 2021년 111건에서 2023년 1일 4월만 74건, 전년 대비 40% 증가. 한국소비자원 자료예요. 피해 유형 1위가 뭔지 아세요? 계약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 청구, 전체의 62.1%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추적해봤어요. 첫 번째, 예식장 구조 자체가 문제예요. 예식장은 고정비 덩어리거든요. 수천 평 부지 임대료, 수십 명 직원 인건비, 전기세, 건물 유지비, 이게 매달 나가요. 손님이 없어도요? 냉방은 물려야 하고 건물은 관리해야 해요. 마치 뭐냐면 매달 월세 5천만 원 나가는 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도 월세는 똑같이 내야 하잖아요. 버티면 버틸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두 번째, 금융 문제예요. 대형 예식장들은 대부분 수백억 원대 대출을 끼고 지어졌어요. 금리가 낮을 때는 그럭저럭 이자 버티며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2025년 현재 고금리 환경이잖아요. 손님은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2배로 뛰었어요. 은행 독촉, 관리비 연체, 한때 지역 랜드마크였던 웨딩홀들이 이제 공매 시장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거대한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예식장 외에는 용도가 마땅치 않은 탁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냐면요, 요양원이요, 장례식장이요. 탄생과 축복의 공간이 노후와 죽음의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자본이 미래를 포기했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 시장 양극화예요. 아주 비싼 호텔 예식장이나 아예 저렴한 스몰 웨딩으로 수요가 갈라졌어요. 중간지대에 있던 대중적인 웨딩홀들이 가장 먼저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고소득층은 가격 상관없이 더 화려한 호텔 찾고, 평범한 서민들은 비용 아끼려고 간소한 절차 선택하고, 중간층이 붕괴한 시장에서 평범한 예식장 사장님들 장부는 매일 적자로 가득 차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K 중산층의 붕괴가 예식장에서 먼저 터진 거예요. 네 번째, MZ세대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10명 중 4명이 이렇게 말해요. 결혼해도 식은 안 해도 됨. 컨슈머 인사이트 조사예요. 스몰 웨딩 긍정 인식이요. 2020년 72.1%에서 2025년 92.5%로 뛰었어요. 마이크로 웨딩 검색량도 1년 만에 24% 증가.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요, 일반 결혼식 1,842만 원, 스몰 웨딩은 891만 원, 절반 가격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요, 젊은 세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집값은 천정비지,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그런데 수천만 원 들여서 30분짜리 쇼를 하라고요? 그 돈이면 전세보증금 보태는 게 낫잖아요. 남들 시선 때문에 6천만 원을 태우던 K 허세의 거품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원래 이랬던 건 아니에요. 전통 혼례가 뭐였는지 아세요? 마을 잔치였어요.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 집 방문하고 패백 드리고 하루 종일 축제였어요. 예식장 문화는 1960, 70년대에 본격화됐어요. 1934년 조선 총독부 의례준칙, 1961년 정부 의례준칙, 여기서 지금의 형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은 1시간짜리 공장식 예식, 허리어식, 체면 문화로 굳어진 겁니다. 마을 잔치가 공장이 된 거예요. 축제가 의무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얘기 할게요. 예식장이 망하면 끝일 것 같죠?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예식장 하나가 망하면 연쇄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스드메 업체들 먼저 고사해요.
예식 건수가 줄어드니 드레스샵은 신상 드레스 들여올 여력이 없어요. 촬영 기사들은 웨딩 현장 떠나서 배달이나 물리센터로 흩어지고 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웨딩 전문 인프라가 한순간에 증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전, 가구, 한복 산업까지 연쇄 타격이에요. 과거에는 결혼식 날짜 잡히면 새집 꾸미려고 냉장고, 세탁기 사고 장롱 들이는 게 당연한 코스였잖아요. 근데 결혼 자체가 줄어드니 가전 매장 웨딩 페어는 한산하기만 해요. 한복 대여점들도 손님 끊겨서 문 닫고 있고요. 꽃집 사장님은 예식장으로 보내던 화환 주문이 끊겨서 가게 문 닫고, 예식장 주변에서 손님 기다리던 택시기사님들도 갈 곳을 잃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결혼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거대한 경제 통부바퀴가 멈춰서고 있는 거예요.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건 소비자 피해예요. 결혼식 몇 달 앞두고 예식장 폐업 통보받는 예비부부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경영난에 허덕이던 사장님들이 마지막까지 계약금 받아 챙긴 뒤 야반도주하듯 문 닫는 사례가 뉴스에 계속 나와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소송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본부터 볼게요. 일본도 저출산으로 예식장들이 죽어나가거든요. 2000년대 초 혼인 건수 120만 건에서 2023년 48만 건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98% 할인 예식장이 나왔어요. 진짜예요. 조선일보 보도예요. 7만 7천엔, 한화로 약 70만 원짜리 결혼식. 더 싼 데도 있어요. 3만 8,500엔, 약 3만 7천만 원. 일본 평균 예식 비용이 3,343만 원, 약 3,300만 원인데요. 그 2%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뭐가 포함되냐면요, 드레스, 메이크업 제공, 식장 내 기념 촬영 포함, 하객 식사는 없고 원하면 출장료리 가능. 나시코니 하는 말도 생겼어요.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는 거예요. 포토웨딩 시장은 연간 1,000억엔, 약 9,620억 원. 사진만 찍고 끝내는 거죠. 일본은 시장이 죽어가니까 가격을 낮춰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야외 웨딩, DIY 웨딩, 팜 웨딩, 농장에서 하루 종일 파티하는 거예요. 비용은 신부 측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하객들은 선물 리스트 보고 필요한 거 사줘요. 축의금 문화가 아니에요. 브라이덜 샤워, 리허설 디너, 이런 식으로 행사가 분산돼 있어요. 유럽은요, 프랑스는 시청에서 서류 처리하고 교회 가고 야외 파티하고 저녁까지 하루 종일 축제예요. 독일은 결혼식 전날 접시 깨는 풍습도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1시간 안에 끝내는 공장식이 아니라 하루 종일 즐기는 축제라는 거예요. 한쪽은 의무고 한쪽은 축제예요. 한쪽은 채무 상환이고 한쪽은 진짜 축하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한국도 바뀐다. 일본처럼 저가 예식장이 나오고 스몰 웨딩이 대세가 돼요. 공공 예식장도 늘어나고요. 결혼식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요. 젊은 세대가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을 잔치가 돌아오는 거예요. 안 바뀐다. 예식장 업계가 저항하고 스드메 카르텔은 계속 깜깜이로 운영하고 가격은 계속 올라요. 결국 결혼식 자체가 사라져요. 예식장은 다 요양원이랑 장례식장으로 바뀌는 거죠. 탄생과 축복의 공간이 노후와 이별의 공간으로 완전히 대치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미래를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가 올 것 같으세요? 정부도 움직이긴 했어요. 2024년 11월부터 결혼서비스법 개정 추진 중이에요. 연합뉴스 보도예요. 예식장과 웨딩 플래너 신고 의무, 가격 자율 공개 강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고요. 공공 예식장도 늘리고 있어요. 서울시는 40곳 추가, 대관료는 무료에서 10만 원 수준, 스드메 비용 최대 100만 원 지원도 있어요.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가격 공개한 업체가 0개라고 했잖아요. 법은 추진 중이고 업계는 저항 중이에요. 카르텔은 쉽게 안 무너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상하고 하나 더요. 국내 웨딩 시장 규모 약 20조 원이에요. 혼인 건수는 계속 줄었는데 시장 규모는 유지돼요. 왜냐면 건당 비용이 계속 오르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사람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남은 사람들한테 더 뜯어내는 구조예요. 버티다 못해 예식장은 문 닫고 그 자리에 요양원이 들어오고, 이게 지금 한국 웨딩 시장의 민낯이에요. 한국은 750만 원 내고 1시간짜리 공장에서 찍어내는 결혼식, 30분 본식, 밥 먹고 끝. 하객들은 축의금 내고 20분 보고 나가요. 미국은요, 야외에서 가족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파티. 일본은 70만 원이면 결혼식 끝나요.
한쪽은 의무고 한쪽은 축제예요. 한쪽은 돈 쓰고 스트레스 받고 한쪽은 평생 기억에 남는 하루를 보내요. 여러분은 어떤 결혼식을 하고 싶으세요? 750만 원짜리 1시간 공장? 아니면 평생 기억에 남을 하루? 본질은 보여주기식 삶의 종말이에요. 남들 시선 때문에 빚을 내서 6천만 원짜리 쇼를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식장이 망하는 건 슬픈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고통스러운 치유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결혼은 남에게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둘이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뇌강이었습니다.